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진한. 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이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재밌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조금씩 남아있는 기억이 다르잖아요. 제가 원래 좀 작은 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성향이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줄거리가 아니라 너는 그런 되게 쓸데없는 거를 기억하고 있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만화에서도 그런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화를 제가 이제 제 일상을 그리면서 되게 알게 된 장점이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생략하고 또 마음대로 단순화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냥 안 그리고, 내가 캐치한 어떤 그런 것만 되게 집중해서 표현하고, 항상 제가 그리는 저희들 표정에 눈, 코, 입 이런 거 되게 정말 단순한 그림인데, 눈썹의 각도라든지 입꼬리라든지. 귀가 제일 특징적이지 않아요? 귀도 성진한 씨가 몽돌이 캐릭터를 그릴 때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되고, 귀가 서운하면 이렇게 처지고, 맞아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이제 모여서 만드는 어떤 분위기 같은 거를 저한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큰 사회적 성공, 승진, 인지도,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직업이든 계속 이어나가려면, 오래 버티려면 그런 것들로 얻는 성취가 나를 살아있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요. 올해 이런 또 힘든 상황을 다 같이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어떤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 그런 즐거움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수많은 언론과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도저히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잖아요. 건물주 자식이 아니거나 금수저가 아니거나 하면은 이 계층 변동이 일어나기 되게 힘든 사회가 됐고, 집값은 장난 아니고, 여러분이 9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트위터 하다가 주무셔야 되는데 음악을 어느 세월에 듣고 책을 어느 세월에 읽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될수록 저희 같은 직업은 진짜 힘들어지는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가 뭐라 그래야 되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예술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인터넷 게시판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고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괴로움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결혼을 꿈꿀 때 고민하게 되는 것들도 한국 여자들의 경우에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어떤 한 가족이 강아지를 키우고 막판에 이제 고양이까지 키우면서 잘 지내는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인생을 버티게 하는 인생의 위안 같은 것을 잘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남자 한국 여자로 태어나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생각한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담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제 얘기죠. 세상이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어떤 삶이든 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근데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삶은 더 편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잃게 되는 게 많죠. 이렇게 되는 게 많고, 그래서 계속 그냥 더 어려워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무서운 기분도 뭐 어쩔 때는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일부러라도 좀 더 그런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는 게, 그런 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러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살만해지는 거 아닌가? 내 삶은 약간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득 본 기분이 드는 게, 네. 저는 제 삶에서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잘 못 보고 놓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성진아 씨 세계관에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모르는 이제 제가 가까운 두 생명체 인생인데 그거를 만화로 그려주고 남겨줘서 저는 되게 득을 보는 그런 기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그려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네, 네.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런 디테일을 둘이 많이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흙당이가 없었다면은 네. 이 책이나 제가 이번에 썼던, 제가 평소에 쓰던 글이랑은 조금 온도가 다른 사랑과 소중함 같은 것에 대한 글을 쓸 기회가 없거나 되게 늦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타이틀이 보통 책을 홍보하려면 한두 문장을 딱 뽑아야 되잖아요. 이 책이 구미가 당기도록.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판단하신 게 그건 것 같아요. 아이고. 페미니스트 부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광고 카피 같은 걸 보고 또 든 생각이, 페미니스트 부부가 낸 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페미니즘 얘기가 적지 않나, 너무 온건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생활에 엄청나게 자잘하게 묘하게 기분 나쁘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게 페미니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은은하게 녹여내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사를 하는 얘기가 대부분 진아 씨 입에서 나온다든지, 성진아 씨랑 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네가 여잔데 라는 류의 문장을 나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사를 해준다는 점이 제일 좋았다는 거. 아니, 저도 하는데요. 그런 줄 알았어요. 선생님 많이 하시지만. 네. 여튼 네네. 그런 거를 조금은 유쾌하게 막 정색하지 않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고요. 생활 속에 작은 거, 예를 들면 빨래를 누가 개느냐, 누가 화장실 휴지를 채우느냐도 저는 페미니즘이랑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하죠. 네, 그거 원래 네가 하는 일이잖아, 넌 여자니까 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생활에 있는 진짜 잔잔한 차별이 사람 정색하고 화내기도 되게 뭐하게 만들고, 나는 일단 헤테로고 남자와의 연애랑 결혼이 내 인생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으신 분들이 저희 책을 보고 약간 힌트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책의 그런 은은한 페미니즘 같은 게 조금은 어떤 분들한테는 편안함, 안심감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간혹 어떤 남자분들한테는 약간의 환기 같은 거,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오늘 딥한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오늘 되게 왠지 왜 괜히 마지막 콘서트일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저기 인원수가 적으니까? 네, 가까이서 네.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네. 흔치 않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딥한 얘기를, 안전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오면서는 얘기 조금만 하자고 막 그랬거든요. 아 맞다, 오늘 저희가 운세가 뭐였죠? 성진아 씨 운세가 뭐였죠? 그러니까 침묵하라였나? 진짜 최악이에요, 저희 오늘 제가. 운세 장난 아니에요. 운세가 저는 진짜 당혹스럽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으며, 주변이 소란스럽고 분주하나로 솔깃한 유혹, 곤란한 상황, 다 이런 말이에요. 침묵으로의 입문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마음을 내려놓고 입을 무겁게 하면 소란하게만 보였던 하루도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말해야 되네. 그러니까요. 저는 판단이 흐리고 운도 따르지 않아서 어차피 성과가 미미할 테니까 기흉은 사람의 인생에 번갈아 찾아오는 법이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오늘 그냥 흉인 거야. 흉인 거야 오늘. 근데 그래서 안전한 말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오히려 않더라고요. 네. 그 흉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뭐 훈훈하게 뭐 이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냥 흉 나름의 솔직함을 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지하철 말고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처음이다. 이제 다시 아침 저녁으로 오래 걸을 수 있어 흑당아. 오늘 아침엔 유독 잠자리가 많았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줄에 앉았어. 가을 올 건가 봐. 좋아하던 모든 게 너로 인해 더 좋아져.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겠지? 고마워. 어째 다시 식욕이 도네. 나도. 처음에는 다른 강아지였다. 코인핸드에 올라온 공고를 보다가 귀여운 여우를 닮은 아기 강아지가 마침 집 근처 동물병원에 구조되어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간 것이었다. 아주 활발한 아기 강아지 2마리를 예뻐해준 후 내 눈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까만 강아지에게 멈췄다. 그 강아지는 숨은 쉬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아주 가만히 구석에 먼지 덩어리처럼 있었다. 안아보았더니 저항도 하지 않고 좋아도 하지 않았다. 인연은 신기하다. 도무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부분이 없다. 왜 마음을 뺏기게 되는지, 어떤 인연은 길게 이어지고 왜 어떤 인연은 짧게 끊기는지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내가 흑당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이 그랬다. 훌쩍 커버린 흑당이는 이제 1층에서도 어디서도 혼자 쿨쿨 잘 잔다. 삐삐 울던 아기는 없다. 늠름한 흑당이는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처음 비트박스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싸버린 일이라던가, 엄마가 야식을 먹을 때 몰래 주던 고구마 말랭이라던가. 그래도 누더기가 된 스타워즈 티셔츠를 아직 좋아하는 거 보면 조금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처음 주고받은 마음, 쌓여온 마음, 그런 것들. 박수 받아서 땅이 진짜 비트박스 처음 들었을 때 땅이 엄마가 되시는 거. 땅이